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주상공농하시고 797이에요. 797이 70%, 90%, 다시 70%, 20%. 요 그 퍼센테이지를 건폐율 퍼센테이지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건폐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그 주거지역, 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업지역, 녹지지역 했을 때 70, 90, 70, 20%다. 건폐율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주거지역 주상공록 하시고 7972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상공록 7972. 보시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상업지역에서는 땅에다가 건물을 많이 짓겠죠. 그리고 녹지지역은 건물을 조금 짓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역이 90이고 녹지지역이 20이다 이거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그냥 70이고 그냥 주상공록하고 7972. 상식적으로 상업지역이 제일 많다 이거죠. 녹지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70%면 되겠어요. 요거를 시험에 묻는다 이거예요. 도시지역만 잘 봐두세요. 도시지역만. 그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78조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있죠. 용적률. 용적률은 뭐냐면은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있어요.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이제 바닥 면적만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건폐율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인데 이게 이제 5층이에요. 5층이에요.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곱하기 5가. 그러면 이제 연면적을 해가지고 5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 면적분의 건물의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가 200제곱미터라고 할까요? 200제곱미터인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내가 물론 여기다 건폐율 200제곱미터 중에 100제곱미터에다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건폐율은 200분의 100, 그래서 50%밖에 안 되는데 이게 5층이란 말이죠. 5층. 100제곱미터 바닥이 5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건물의 연면적은 500제곱미터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2분의 5니까는 이제 250%가 돼버리는 거예요. 250%가. 2.5배니까. 2.5배니까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까지 해버리면은 250%가 돼버리는 거죠. 용적률이. 용적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그냥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거든요. 건축 면적에 이제 바닥 면적만 들어가는 건데 여기 용적률은 이제 연면적을 따지니까 충수가 곱해지니까 요렇게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죠. 숫자가. 용적률은.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용적률을 보시면은 이제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높게 지어도 된다 이거죠. 높게 지으면 용적률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공업지역은 400%, 녹지지역은 100% 이하. 그러면 이렇게 용적률을 제한하면은 얼마 이하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은요. 건물을 높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정도만 주거지역 500, 상업 1500, 공업 400, 녹지 100. 요 정도로만 도시지역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6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반시설에 247쪽에 도로하고 광장만 좀 보시도록 하겠어요. 도로하고 광장. 도로 보시면은 일반 도로, 자동차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 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특히 이제 광장에 다음 중 광장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광장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용도지역의 세분. 용도지역의 세분. 보시면은 주거지역에는 그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세 개로 나누라.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하시고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주거는 편리한 주거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업적, 뭐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근린상업적, 유통상업적, 공업지역은 그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특히 우리 조경은 뭐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조경 기사는 그 녹지를 잘 알아야죠. 여기서 다른 건 한번 읽어주시고 녹지 지역을 잘 보세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존, 생산, 자연 녹지. 녹지 지역 세 가지가 아닌 것은 보존, 생산, 자연. 세 가지입니다. 보존, 생산, 자연.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다음 계속 보십니다. 248쪽에 용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의 지정. 우리 아까 쭉 했잖아요. 쭉 했는데 보시면 이제 앞에도 이제 용도지구가 이제 쭉 나왔는데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게 쭉 나왔는데 보시면 248쪽에 좀 더 세분에 들어간 거예요.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서 1번의 경관지구 보면은 248쪽에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 라본의 일반 경관지구라는 건 없어요. 라본의 X 치세요. 248쪽에 경관지구 있죠. 경관지구에 그 자수시예요. 자수시. 그 앞대가리 따서 자수시입니다. 일반 경관지구, 라본의 일반 경관지구라고 있죠. 이거 우리 책에는 있는데 이거 지금 없어졌어요. 법이 바뀌면서 일반 경관지구는 없어졌으니까 X표 쳐버리세요. 라본의 일반 경관지구라는 건 없어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경관지구 세 개를 대시오. 그럼 요거 세 개를 대면 돼요. 자수시예요. 자수시. 앞자 따서 자수시. 이렇게 경관지구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일반 경관지구 없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중역일 이렇게 해서 미관지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보존지구는 문중태예요. 보존지구는 문중태예요.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특히 우리는 이런 조경과 관련이 좀 깊겠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외워야 돼요. 문화자원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이런 거는 우리랑 별로 사실은 많은 관계는 조금 없죠. 약간 덜 중요하다 이거죠. 학공항공인데요. 학공항공. 시설보호지구는 학공항공이에요. 학공항공. 앞자 따가지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하고 집단취락지구. 자집입니다. 자집. 취락지구는 자집,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경관지구 248쪽 와서
경관지구는 자수시다. 예, 미관지구는 중역일이다. 앞자 따서. 그 다음에 고도는 최고 최저고, 보존지구는 문중생이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는 학공항공, 예, 취락지구는 자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나누는 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다음 중 보존지구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경관지구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경관지구가 아닌 거 하나 찾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자만 외워요. 제목 정도만 외워야 돼요. 미관지구에는 뭐가 있나?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 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미관지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락지구까지만,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취락지구까지만 좀 하도록 하죠. 취락지구까지만. 그리고요, 249쪽에 소음하고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음동으로부터 보호. 예, 거기 세 번째 줄에 65데시벨 미만. 이거를 좀 밑줄 그세요. 보시면은 여기다가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등 어떤 소음원이 있어요. 소음을 유발한다 이거죠. 소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음원이 있으면은 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는요. 이 소음원으로부터 이 소음이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돼요.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여기다가 방음벽이나 수림대라면 방음림이죠. 방음림이죠. 방음식재. 나무를 심든지 수림대를 조성하든지 방음벽을 만들어가지고 65데시벨 미만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예,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 여기다가. 그런데 거기다가 고속도로, 철도 등 소음원이 있다. 그러면은 방음벽이나 수림대 등을 만들어가지고 65데시벨 미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65데시벨 미만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65데시벨 밑줄 그시고요. 예, 요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65데시벨 미만. 예, 그 다음에 250쪽에 보시면 3번 동그라미 보세요. 3번 동그라미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및 경로당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라. 50m. 밑에 있는 다음 공장 등으로부터 밑에 이제 1, 2, 3, 4, 1 해가지고 가나다라 쭉 나오잖아요. 밑에. 250쪽 밑에. 이런 시설로부터 50m 떨어지고요. 이제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이제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는 25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250쪽 밑에 있는 가나다라 이런 공장이나 오염물질 배출 시설하고는 50m 떨어지고,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은 50m 떨어지고 주유소와는 25m 떨어지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및 경로당은 밑에 있는 공장 등으로부터는 50m 떨어지고 주유소랑은 25m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251쪽에 어린이 놀이터 면적 구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저랑 같이 어린이 놀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이제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50세대 이상이면은 어린이 놀이터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면적의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잘 나오거든요. 어린이 놀이터 면적 5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50세대에서 99세대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세대수 곱하기 3제곱미터 이상의 놀이터를 설치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총 70세대다. 70세대. 그러면은 70세대면은 37에 21. 21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00세대를 이상, 1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100세대 이상이면 일단은 300제곱미터가 기본이에요.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0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하고, 이제 세대수 빼기 100. 세대수 빼기 100. 100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제곱미터씩 더 가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세대다. 우리 아파트가 200세대다. 그럼 여기다 세대수에다 200을 넣죠. 그럼 300은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300은. 예, 왜냐면은 이제, 100세대까지는 이제 3제곱미터를 준다고 보고, 이제 30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하고요. 100을 넘는 세대. 100을 넘는 세대가 얼마예요? 200에서 100을 넘는 세대를 빼니까 이제 100세대죠. 100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00. 그래서 200세대인 경우에는 요거 계산하면 이제 100이 나오고 해서 여기 300이 더해져가지고 400이 되는 거죠. 400이.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세대다. 200세대면은 100 더하기 100 아닙니까? 100세대 더하기 100. 그럼 이제 처음 100세대는 기본적으로 300제곱미터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제곱미터씩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3제곱미터씩 주고 100세대까지는 곱하기 3 하고 100을 넘어갔다 그러면 그 100을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씩만 줘가지고 하면은 400제곱미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세대가 연습을 해볼까요? 세대가 예를 들어서 350세대라고 할게요. 세대가. 이거는 이제 200세대고 350세대라는 것은 100세대 플러스 250세대 아니에요. 250세대 아니에요. 그냥 100세대까지는 얼마예요? 100세대까지는 항상 300이에요. 100세대까지는 항상 그냥 300을 주고 300제곱미터를 주고 100을 넘어가는 세대 350에서 100을 넘어가는 250세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곱하기 1만 해준다 이거죠. 곱하기 1만. 그래서 그냥 250제곱미터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50제곱미터의 놀이터가 필요한 거죠. 350세대에는 100세대까지는 그냥 30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주고 100을 넘는 세대에 대해서는 1씩 더 줘서 더하면은 550제곱미터다. 요거는 이제 특광역시 얘기고 특광역시 얘기고요. 시군은 약간 다릅니다. 시군 지역은. 제가 시군 지역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시군 지역은 50에서 99세대에는 세대수 곱하기 2제곱미터예요. 2제곱미터. 시군 지역은 제가 빨간색으로 합니다. 시군 지역은 특광역시가 아닌 시군 지역은 세대수 곱하기 2제곱미터만 얘기를 해요. 2제곱미터 하고 100세대 이상 넘어갈 때는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군 지역은 잠깐 시군 지역 지울게요. 시군 지역은 200을 기본으로 해요. 20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해서 플러스 세대수 빼기 100. 100을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일 때는 200을 기본으로 주고 100을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곱하기 0.7씩 합니다. 0.7씩. 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300세대라고 해볼까요? 300세대의 특광역시다. 특광역시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얼마가 필요하냐, 얼마 면적의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하냐 중요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300세대를 둘로 나눠요. 100세대 플러스 200세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0세대까지는 그냥 제가 300제곱미터를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300제곱미터를. 기본이 3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이제 300세대면 100하고 200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요 200에 대해서는 여기는 곱하기 1제곱미터씩 더 가산을 해가지고
100을 넘어가는 세대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씩 해서 500이 되는 겁니다. 5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시든지 편리하신다. 이 공식대로 100세대 이상이면 300을 기본으로 하고 세대수 빼기 100 곱하기 1이다. 여기다가 이제 100을 그 세대수를 집어넣으면 되죠. 세대수 빼기 100 곱하기 1 곱하나 마나. 그리고 시군지역은 200을 기본으로 하고 100세대 이상이면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오셔서 특강 역시는 이렇고 시군지역은 어떠냐 이거죠. 시군지역은 똑같이 이거 300세대인데 이제 100세대 플러스 200세대로 나눠볼 수 있죠. 300세대면. 지금 300세대를 예를 들었어요. 그럼 100세대까지는 얼마를 준다 그랬어요, 제가? 200제곱미터를 준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그 시군지역은 이제 200세대, 그 100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 1제곱미터씩 더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0.7씩 곱해요. 0.7씩. 27에 14. 그래서 더하면은 34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냥 나는 간단하게 하겠다. 그냥 공식이에요. 자, 보세요. 특광 역시는 300제곱미터에 플러스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하고 세대수 빼기 100 곱하기 1 이 값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하고 세대수에서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0.7 해서 요거를 100세대 이상. 그리고 이제 100세대가 안 됐대. 50세대에서 99세대까지는 그냥 세대수에다가 곱하기 3. 특광 역시는. 특광 역시는 그냥 곱하기 3을 하고 50에서 99세대의 경우는 시군지역은 곱하기 2를 한다. 예를 들어서 50세대다. 시군지역이다. 250, 100제곱미터. 특광 역시다. 50세대다. 535, 150제곱미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구하는 면적은 굉장히 잘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요. 이제 법령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나무를 심을 때는, 화단을 만들 때는 땅 깊이, 흙 두께, 토심이 90cm 이상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없지만은 법에 의해서요.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서 지하주차장 등 위에다가 화단을 만들고 나무를 심을 때는 그 흙의 두께가 얼마라고요? 토심이 90cm 이상, 0.9m 이상이에요. 90cm 이상. 이것도 덩달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밑줄을 긋게. 이제 면적 구하는 거 나왔고, 251쪽에 어린이 놀이터 좀 밑줄 그세요. 1번 50세대 이상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쭉 나와 있고요. 3번 동그라미.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 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m 이상 밑줄 그세요. 5m 이상.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거 밑줄 그시고. 그래서 외벽으로부터 5m,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주차장이나 도로로부터 2m. 그 다음에 4번. 어린이 놀이터는 그 폭을 9m 이상으로 한다. 9m.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m. 이거 밑줄거 주세요. 어린이 놀이터는 그 폭을 9m, 150제곱미터 미만은 6m.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전부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경 계획 과정을 일단은 그 본문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